오랜만에 투샷이네요. 간만에 찾아뵙게 됐죠. 간만에. 맛동산이 완전체로 돌아왔다. 그렇죠.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안녕하십니까,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개별 상담. 자, 어떤 아파트,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늘 개별 상담을 하는 거죠? 오늘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에 있는 벽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많았어가지고 네네. 언급이 많이 안 됐던 아파트이기도 해요. 벽산 아파트. 예, 맞아요. 마용성이란 얘기가 그 뭐 마포나 용산, 성동구 일대의 그 신축 위주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사실 이제 관심들이 높아졌던 터라 네. 벽산 아파트는 좀 상대적으로 구축이고 좀 많이 언급이 좀 되진 않았었죠. 그동안 서름이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만 지켜볼 게 아니라 네. 상승을 본격적으로 할 아주 분위기가 좋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비상을 지켜볼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사실은 또 이름도 약간 옛날 느낌 확실히 나요. 벽산 요거. 그렇죠. 요즘 이름 뭐 푸르지오, 그쵸. 레미안 뭐 이런데 네. 벽산, 빡 금호 벽산. 네. 클래식하죠. 그리고 이 벽산 건설 자체가 진짜로 좀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에 아파트를 많이 좀 실제로 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아파트인지 개요랑 뭐 위치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주소는 이제 금호 1가에 있고요. 네. 이건 이제 2001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차 되는 아파트고 네. 세대 규모는 총 24개 동으로 약 한 1,7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죠. 네네. 이게 아마 이렇게 언덕진대에 있죠. 뭐 이 벽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용산의 그 남산이 이어지는 자락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마포, 뭐 공덕동 일대부터 해서 동쪽에 성동구 이어지는 뭐 한남 옥수, 금호 요쪽까지는 네.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산들도 있고 경사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평형은 이제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 아파트 단지 요새 그 입주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20평대가 많고 뭐 네. 30평대 이렇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중대형 이상 별로 없는데 이 벽산 아파트는 이제 42평이 세대 규모가 꽤 많아요. 그래서 42평이 한 498세대니까 500여 세대가 되고 32평, 33평은 702세대, 24평이 40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좀 세대 규모 확실히 좀 크죠.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네요. 그렇죠. 단지 모양은 정방형의 이렇게 반듯한 모양은 아니고 네. 옆에 이제 공원을 끼고서 남북으로 좀 길게 늘어진 형태로 네. 단지가 좀 형성이 돼 있죠. 오늘은 그럼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건지요? 이제 네네. 벽산 아파트도 슬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올라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아무래도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고요. 그 단순하게 리모델링이 추진됐다가 다시 지지부진했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속도가 꽤 빨라요. 네, 그래서 요 리모델링에 관한 이제 재료를 이제 차차 자세히 설명해드릴 그런 이제 근거로 인해서 네. 맛동산이 판단할 때는 요새같이 좀 코로나 영향도 있고 경기도 많이 불확실성 할 때 좀 네. 안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좀 강할 수 있는 아파트이고 이제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요새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적당할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그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아니,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리모델링이죠. 새 집처럼 만드는 거. 근데 그렇죠. 아파트 네. 단지를 지금 통째로 리모델링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좀 뭐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도 뭐 일종의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리모델링은 네. 주택과 관련된 재정비가 노후 지역을 탈바꿈시키는 이제 재개발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이제 공동주택을 바꾸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 사업을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네.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뭐 세금도 많이 나가고 비용도 많이 낮아지고 하니까 사업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많이 좀 몰렸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하나의 그 자산을 좀 그 지키고 가치를 네. 상승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리모델링이라는 이제 큰 대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아파트 골격은 유지가 되면서 네. 뭐 수직 중축이라 그래서 허용된다면 그 위로 더 위에다가 올리고. 네, 층수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용적률 건폐율 따져서 네. 뭐 공간이 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동을 더 지어서 뭐 일반 분양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 거고 지금 이미 이제 다 주인들이 있잖아요, 집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리모델링 후에 입주를 하는 거죠. 네. 아파트가 되게 오래됐으면은 새로 네.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다 살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정도는 아닌 거니까 네, 리모델링도 맞아요. 가능한 거군요. 맞아요. 보통 그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30년의 준공 이상이 돼서 네네.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지나면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벽산 아파트는 20년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까지는 뭐 그럼 너무 먼 얘기고 그렇죠. 리모델링이 현실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통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가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음마 아파트도 했었고 잠실주공 5단지 그렇죠. 뭐 그렇죠. 장미 아파트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요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방향을 좀 선회하고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재건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도 이제 새롭게 신사업으로 뛰어드는 대형 건설사들도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큰 골조만 놔두고 이렇게 바꾸는 거면은 네. 뭐 방 구조 이런 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다 새로 싹. 그쵸. 뭐 주차장도 그렇고 어. 뭐 정문부터 이제 싹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전국의 여러 아파트들한테도 다 호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벽산 아파트의 경우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여기가 사실 나머지 조건이 빠지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 규모도 꽤 크고 금호동 1가라는 입지가 교통 여건을 봤을 때도 빠진 입지가 아니고요. 네네. 주변에 뭐 한강에 인접해 있는 거 그리고 일부 동은 한강 조망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요새 트렌드긴 한데 아파트 이름에 그렇게 파크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각박한 도시인들이 그런 녹지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동서남북이 다 공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빠지지 않는데 단 두 가지가 좀 부족해서 그동안 이쪽 마용성이 뜨고 금호동 일대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속속 출현을 할 때 네. 가장 늦게 상승 안 했던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시공사 브랜드 이제 신축 이 두 가지 구축이라는 거. 구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빠지지 않는 조건에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지금까지 봐왔던 벽산 아파트의 모습하고 네. 상당히 이제 다른 포지셔닝을 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군요. 타 단지보다 리모델링이 가져다주는 영향이라든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그동안 그렇게 주변 올라가는 시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벽산 아파트 시세는 네. 지금 어떤가요? 먼저 이제 가장 작은 평형대 이제 26평 같은 경우가 매매가가 이제 신고가는 이제 지난 3월에 네. 7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전세는 4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이것보다는 좀 높겠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매하고 전세 갭 차이가 3억 초중반. 뭐 33평, 32평은 지난 2월 달에 9억 원에 거래가 됐고 3월, 4월 이렇게 뭐 코로나 이렇게 더 확산되면서 8억 초중반까지 좀 더 이렇게 떨어지다가 거래가가 최근 다시 9억 원 턱 밑까지 네. 올라와 있고요. 네네. 역시나 뭐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은 9억 원 이상으로 10억 원대도 나와 있고 많이 소진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세 가격은 5억 1천만 원 수준이니까 이거는 이제 갭이 한 4억 원 정도. 한 500세대의 한 42평 같은 경우는 지난달이죠. 5월 달에 그 12억 7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었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약간의 퀀텀 점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확 한번 뛰었네요. 네, 한 10억 원 이렇게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네. 그 로얄동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12억 7천에 이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후반.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신고가는 6억 9천. 네네. 매매 전세 갭은 42평은 뭐 5에서 6억 원 사이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는 26평은 3억 원 초반, 30평대는 4, 5억 원, 40평대는 이제 5, 6억 원 정도의 매매 전세 갭이 벌어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얼만큼 좀 가격이 낮은지.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평가 이런 얘기를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시장의 가격은 이것만큼 솔직한 건 없거든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재료를 다 알고서 그렇죠. 뭐 이게 상가 건물도 아니고 뭐 공통성이 있는 이제 집단 상품인데 네. 그러니까 알고서 파는 건데 호재도 다 반영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주변보다 그만큼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 단지에 없는 지금의 벽산엔 재료가 있는 거고. 네, 네, 네. 현재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아파트 단지를 딱 찝는 건 아니고 보통이 비슷하게 형성돼 있으니까 네, 네. 주변 신축의 25평은 한 10에서 12억 원. 우리가 예전에 그 신금호 뭐 4인방 해갖고 신금호역 주변으로 그렇죠. 파크힐스랑 그 신금호 파크자이. 파크자이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12억 원까지 나와 있고요. 10에서 12억 원 사이. 그리고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한 8억 5천 정도. 예요. 그러니까 벽산이 같은 구축이지만 이제 7억 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벌어져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33평 같은 경우는 신축 기준으로는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구축 같은 경우도 10억들은 다 이제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뭐 11억 원 요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산이 33평이 이제 뭐 9억 원 정도가 그렇죠. 되니까 한 1, 2억씩은 차이가 나네요. 네, 1, 2억씩은 좀 벌어져 있는 거죠. 뭐 40평대는 그 신축 같은 경우는 40평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좀 차치해도 그죠.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쪽이 지금 뭐 앞뒤 양옆으로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좋은 네. 위치라고 하셨는데 그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교통이나 입지 같은 네네. 거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네. 성동구가 신흥주거 지역으로 가장 각광받는 큰 이유가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이쪽에 많이 사시고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봐도 뭐 금호동에 거주하는 연예인들 지금도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금호동 같은 경우는 서쪽을 먼저 보면 용산부터 축이 오죠. 한남 네. 뉴타운의 개발 재료를 힘입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있는 한남더의 그 언덕을 넘어서 그렇죠. 독서단길부터 이제 옥수동도 지금 재료들이 좀 있어요. 옥수동부터 넘어오는 그 이제 서쪽의 축.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요새 또 그 왕십리역 남쪽에 행당동이 굉장히 핫해요. 그쪽에 뭐 서리자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행당 7구역에 또 이제 푸르지오 서밋이 이제 곧 들어올 건데 예. 뭐 그 행당동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뭐 초고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이제 성수동 라인까지. 예, 그러니까 동서가 한강을 끼고서 이렇게 좀 축이 있고 남쪽은 이제 바로 한강이고 건너면 강남이고 북쪽은 왕십리 뉴타운이 네. 또 이제 가장 또 그 성공했던 뉴타운의 또 사례이기도 한데 예. 뭐 센트라스를 필두로 해서 텐지일처럼 또 신흥주거 지역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좀 탄탄한 주거 수요 지역으로 받쳐주고 있어서 교통이나 입지는 꽤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교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동호대교 성수대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금호동 사가 일대로 해서 네. 뭐 바로바로 이제 한강 건너고 강변북로 타고 뭐 진입성 아주 좋고요. 네. 지하철은 신금호요. 네 경의중앙선도 그 앞쪽에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사이에 딱 있죠. 네네. 그래서 경의중앙선은 응봉역, 옥수역 이어지는 그 사이에 있고 네네. 5호선 신금호역은 조금 북쪽에 있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각 다 마을버스를 타면은 뭐 5분 10분 안에 예, 위치할 수 있어요. 네. 굳이 뭐 단점이라고까지 하자면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뭐 땀 좀 나면 도착할 텐데. 예, 그러니까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이제 좀 급하니까 마을버스를 좀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큰 부담은 아닌 게 단지 내로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왔다 갔다 해요. 동 나와서 바로 타고 가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도보 5분이나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뭐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금호하고 뭐 옥수 뭐 이 라인에서 평지에서 아파트가 초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옥수역 앞에 뭐 어울림이나 풍림이나 뭐 하이츠, 네네. 뭐 뒤에 삼성이나 그리고 금호 같은 경우는 뭐 신금호 파크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신금호역은 상행선으로 가든 하행선으로 가든 두 정거장만 건너면 네. 환승이 많이 되는 왕십리역이랑 동대문
운동장역. 지금 네, 이제 그쵸. 뭐 문화역사공원역인가요? 이제 그런 게 있고 3호선 옥수역 갈아탈 수 있고 그리고 금호동이니까 3호선 금호역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 뭐 마을버스로 가기에 충분한 거리네요. 네,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없다라는 거는 굳이 꼽자면 단점이고 그래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마을버스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쉽게 뭐 지하철 이용도 가능합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차량 이동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입지를 볼 때 어느 입지가 교통이 좋은 거냐라고 보면 보통은 업무지구하고의 접근성을 보죠. 네네.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되는 지역하고의 이제 거리를 보는데 서울은 이제 광화문 일대, 을지로 일대 CBD 지역, 중심 뭐 업무 지역.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GBD 지역, 여의도 이렇게 있는데 여의도는 조금은 멀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직장을 둔 사람들, 강남에 둔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이만한 입지는 거의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해오는 이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비중도 그쪽에 직장 두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의도가 차량으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신금호역에서는 또 20-30분 안에 그렇죠. 예, 환승 없이 또 바로 갈 수가 5호선이니까 있으니까. 또.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이렇게 딱딱 업무지구별로 있을 때 가운데 거점으로 삼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통에 대한 좀 입지적인 강점이 좀 있고요. 그럼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학군이나 그 학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원래는 그 옛날에 그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달동네가 나왔던 야이 자식아 이분 나왔던 건가요? 한석규 씨랑 뭐 최민식 씨 나왔던.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여기 90년대 초반인가 그 배경이 됐던 이제 그 일대라 네. 그렇게 학교라든지 뭐 이제 명문 학교가 포진해 있진 않죠. 젊은 부부가 직장 위치 때문에 이쪽에 왔다가 네. 학교 때문에 광진구 광장동 일대라든지 뭐 잠실 일대라든지 뭐 이쪽으로 다시 이주해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현 상태로는 아주 우수한 학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초등학교는 뭐 동에 따라서 다른데 105동부터 305도는 이제 금북초등학교를 네. 가고 101동부터 202동까지는 옥수초등학교 이렇게 가요. 근데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 레이스가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이 성동구에서는 또 광희중학교가 그렇게 또 유명해요. 근데 금호동 1가는 광희중학교를 배정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괜찮고 고등학교가 좀 없었는데 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학여고가 있어요. 무학여고, 예, 그쵸. 무학여고를 가고 금호고등학교가 그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그렇죠. 그 바로 옆인데. 예, 금호파크힐스가 새로 이제 재개발 입주하면서 금호고등학교가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생겼어요. 아, 생긴 거군요, 새로. 네, 신설된 학교고 그러니까 이제 초중고를 이제 보내는데 그래도 좀 나아져서 네. 학교 보내기 아주 뭐 안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가 같은 경우가 이제 딱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 금호 사거리 일대 여기 이제 벽산 아파트가 바로 금호 사거리부터 농골 사거리까지 이렇게 길다랗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호 사거리 일대 학원가가 좀 있고 그 마주보고 있는 그 레미안 하이리버하고 금호 파크힐스 이어지는 그 길에 네. 학원가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이제 종상향 받으면서 한참 이제 도로 확장하고 지하철역 출입구 더 늘리고 있는 신금호역 일대에도 학원가가 좀 조성될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고 왕십리 뉴타운 쪽에도 학원가가 좀 있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네. 버스 타고 이제 아예 그냥 압구정 쪽으로 강남으로 이제 학원 다니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상태가 어쨌든 새 아파트가 오면서 그 이제 유입되는 인구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만큼 학군이 이렇게 같은 속도로 아직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좀 더 이렇게 발전되는 여지는 충분히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포 같은 경우도 대흥역 그 대흥동 일대의 학원가가 이제 새로 조성되면서 뭐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이제 분원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에 걸맞는 소비에 따른 상업시설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또 하나 이제 교육 여건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후자로 갖춰지는 지금 상태라고 좀 인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벽산 이거 리모델링까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런 거는 또 뒤따라서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네요. 사실 그 리모델링이 끝나는 시간이 얼만큼 이제 소요가 될 것이냐
요게 또 중요한 이제 관건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아마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좀 교육 여건은 네.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명문대학교 가는 뭐 학생 비중 높아지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신흥 주거지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수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맛동산에서 다뤘던 뭐 신길, 뉴타운 일대라든지 네네. 아니 마포의 뭐 공덕부터 대흥 뭐 이렇게 이어지는 곳들도 비슷하죠.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리모델링 된다는 게 어쨌든 제일 큰 호재인데 네, 그 그렇죠. 외에도 혹시 또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직 사업 단계로 치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